안녕하세요. 애자일한 사회를 꿈꾸는 이재왕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회사 이름 갖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회사 이름에 애자일이란 말을 넣었냐고요? 그분들 얘기는 애자일이라는 게 한때의 유행일 수 있는데 회사 이름에 넣게 되면은 또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애자일이 한때의 유행일 수는 있지만은 애자일이 지향하는 그 가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애자일이 지향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협력,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팀, 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좋은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애자일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애자일에 대해서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애자일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자일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적인 방식과 애자일 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업무는 전통적인 업무가 적절할 수가 있고요. 어떤 업무는 애자일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업무는 두 가지가 믹스된 방식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현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국내 IT 프로젝트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PM 모델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란 애자일과 린 원리 기반하에 프로젝트 상황에 맞게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장점들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PM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체 프로젝트 범위나 일정, 예산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잘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비즈니스 요구 변화에 대한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고요. 요구 변경 과다로 프로젝트 품질 및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전통적인 PM 방식의 장단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애자일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의 장점은 많이 아시듯이 요구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 개발로 프로젝트의 일정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성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프로세스상의 낭비 요소 제거로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애자일 방식의 단점으로는요,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애자일 원리와 마인드셋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합니다. 즉 초보자에게는 애자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관리 요소가 부족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 방식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의 장점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목적은요, 전통적 방법론의 체계적인 구조와 명확성, 애자일의 유연성과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환경 측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구사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전통적 개발이고요. 전통적 개발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불확실하고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면 애자일 개발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고객 참여가 지속적이고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애자일 개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통적 개발 방식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유형도 보면은요, 제품 사양이나 작업 계획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업무 범위와 스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은 애자일 개발보다는 전통적 개발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개발하는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혁신적인 제품 혹은 적기 출시가 중요한 이런 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애자일 개발이 오히려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활용 측면에서는요, 전통적 개발은 전체 제품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의 부분을 테스트하기가 어렵거나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전통적 개발이 오히려 날 수가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릴리즈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애자일 개발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개발 난이도나 리스크가 높다. 그러면은 전통적 개발보다는 애자일 개발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딱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때 하이브리드 PM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이브리드를 적용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의 복잡성입니다. 프로젝트는 한 가지 업무만 개발하기보다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양한 업무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거나 불명확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애자일 적용이 어려운 업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애자일과 전통적 방식을 혼합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경험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애자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다면 애자일 적용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애자일 코치가 참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애자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무리하게 애자일을 강요하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프로젝트에 역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약 조건입니다. 프로젝트의 범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일정이 고정되어 있고 꼭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애자일 방식만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다거나 이러면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리스크 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즈니스의 변화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으로 개발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애자일 방식을 그 안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화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애자일 개발 프랙티스들을 넣어서 적용을 하시면은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가지 상황에 있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PM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PMI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크게 예측형, 애자일, 하이브리드, 여기서 예측형은 이제 전통적인 그 워터폴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보면은요,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식은 점점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58%에서 43.9%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애자일 방식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23%였다가 쭉 올라가다가 2023년부터는 좀 하향 추세에 있는 거죠. 24.6%로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하이브리드 방식은 20%에서 31.5%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이브리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방식을 어떤 형태로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유형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인데 어떤 제품은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어떤 제품은 요구사항이 불확실하고 어떤 것들은 서로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 개발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애자일 개발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은 애자일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체 공정 중에서 부분적으로 애자일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공정별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보면은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분석, 설계, 구축, 통합 테스트, 안정화 이렇게 크게 6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전통적 프로젝트, 일정 부분은 애자일 프로젝트, 일정 부분은 전통적 플러스 애자일 이렇게 해서 혼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실패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결합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PM이 특히 애자일과 전통적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면은 오히려 복잡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 방식의 마인드셋의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방식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 있고요. 애자일 방식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와 기술적인 통합이 필요합니다. 즉, 애자일과 전통적 방식을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구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방식은 이제 어떤 구조화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애자일은 유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또 프로젝트 관리자가 가져야 할 어떤 스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실패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국내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의 적용 샘플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애자일 기반하에 전통적 방식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애자일 방식은 크게 우리가 스크럼을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기획, 스프린트 준비, 스프린트 개발 이 3가지 단계로 나눈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기획은 우리가 전통적 프로젝트에서도 기획 단계가 있는데 이 전통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 애자일 프랙티스를 넣는 겁니다. 즉 제품 비전 캔버스라든지 이런 린 캔버스 기법을 사용해서 제품 비전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거나 그 다음에 제품 사용자 스토리를 이용해서 제품 백로그를 작성하는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예산과 일정을 추정해서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어떤 프로젝트 기획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프로젝트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개발 인력이 참여하는 이 스프린트 준비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리지널 스크럼에서는 뭐 스프린트 준비라는 게 없이 바로 스프린트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개발팀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 그러면은 이 스프린트 개발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거는 팀이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따고 그 다음에
개발 팀원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이 단계가 프로젝트 계획 단계나 요구 분석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애자일에서는 스프린트 제로 혹은 스프린트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신규 개발 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이라든지 상위 수준의 설계, 즉 아키텍처에 대한 초안이라든지 디자인 초안들이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스프린트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1, 2, 3가 이렇게 2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배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프린트 계획, 구현, 통합 테스트, 스프린트 리뷰, 회고 이런 것들이 이 스프린트 개발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전통적 기반하에 애자일 방식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전통적 방식은 프로젝트 기획, 요구 분석, 상위 설계, 요거는 이제 전통적 방식대로 따르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내외에 A 업무가 있고 B 업무가 있다 그러면은 A 업무는 전통적인 개발 방식을 따르고요. B 업무는 애자일 개발 방식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보통 상세 설계, 구현,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지지만은 이 안에 애자일 프랙티스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즉 스프린트 관리의 방식을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세 설계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상세 설계 단계가 만약에 3개월이다. 그러면은 상세 설계를 스프린트로 나누는 겁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단계로 나눠 가지고 스프린트 계획, 리뷰, 회고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각각의 이 스프린트 관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관리를 하게 되면은 구성원들이 좀 더 협력적이고 업무 몰입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업무는 전통적 방식에다가 애자일 프랙티스를 추가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업무는 애자일 개발 방식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 소통 포인트를 둬서 주기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PM을 적용할 때 그 적용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로젝트 환경 분석입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명확한 게 있는지 혹은 불명확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을 적용할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세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론 수립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팀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애자일이 접목된 그 하이브리드라든지 순수 애자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적용 방법에 대한 또 코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각의 프랙티스를 가이드 해주고 구성원들 간의 어떤 1대1 미팅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 중에 처음에 우리가 적용했던 프로세스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은 다시 조정해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브리드 PM을 잘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애자일과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를 모두 잘 알고 있는 프로젝트 리더나 전문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전문 코치가 참여해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잘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와 인프라가 셋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러니까 애자일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조직이다. 그러면은 사실 하이브리드조차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가 전통적 방식과 애자일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동안 애자일 소사이어티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투시드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애자일과 하이브리드 PMO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